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고민을 풀어주는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보미의 희망 찾기를 위해 그가 나섭니다. 보미의 희망 전도사가 되고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설 전문가. 이번에도 멋진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격렬히 맞아주는 녀석들. 이런 환영 인사는 처음이죠? 아이고 이뻐라. 애들이 많네요. 좀 많아요. 아유 슬프다. 저 많으면 여기 애들이 많으면 슬픈 슬프죠. 거죠. 근데 다행히도 애들 표정이 제가 그동안 갔던 유기견보호소나 이런데 아이들의 표정보다도 확실히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극하게 경계하는 애들은 숨어 있어서 뒤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구나 애들. 네,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니 소심이 돼. 그러면은 지금 보미도 이런 데 숨어 있는 보미는 건가요? 이쪽은 아예 못 나오고요. 네. 보미는 저쪽 공간에서만 지내요. 아예 이쪽으로 못 아니요.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우선은 보미, 네. 오늘의 주인공인 보미를 한번 좀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네. 아유, 자, 너무 그럼 이제 보미를 만나볼까요? 네. 네. 너도 너무 이쁘게 생겼다. 다 예뻐요. 저쪽에 모여있는 아이 중에 이쁜 분홍색 네칼라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봄이에요.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 벌써 제가 조금 가까이 가니까 을렁거리네요. 그냥 뒤로 계속 가고, 그죠? 표정이 더 이상 오지 말라는 표정이라서 네. 지금은 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금 막 가까이 가면 오히려 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8개월이나 됐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보호소라는 공간에서 여기에 온 이유는 좀 좋은 곳으로 좋은 사람과 그렇죠. 마지막을 함께하길 네. 바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봄이 상태면 네. 물어버리니까. 근데 사실 물리는 걸 감수하고 아이를 보살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봄이가 그게 정말 공격성이 있고 막 죽일 거야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 네.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바꿔주면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정말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보호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봄이 우선은 첫 대면은 했으니까 우리 좀 자세한 얘기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야, 가능성이 보인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며 희망을 찾아볼까요? 먼저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을 돌보는 일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매 끼니마다 거르는 일 없이 살뜰히 챙기는 보호자들. 캔넬에 일일이 넣어주고요. 한 마리씩 척척. 이야, 정말 노련해 보이죠? 선생님, 두 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와우. 우선 첫 번째로는 사고가 안 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리불안의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저 캔넬 교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나 밥을 그 안에서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의도치 않았는데 네, 좋은 결과. 완전 좋습니다, 이건 진짜.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신이 나서 달려드는 녀석들과 달리 자신의 케이지 주변에서 떠날 줄 모르던 봄이. 잠시 나와서 짖다가도 사람이 다가오면 다시 후다닥 케이지로 숨어버리곤 했죠. 이건 아시죠? 지금 곰이가 꼬리 열심히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반갑다는 게 아니라는 거. 네, 흥분하고 막. 네, 맞아요. 이렇게 경계심이 심하다 보니 봄이 또 왕미 뒤에 숨었네. 응? 봄이는 하루 종일 케이지에서 나올 줄 몰랐는데요. 뿐만 아니라 엄마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터치는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 한 번만 좀 만져주지. 그만 만지고. 다가가면 갈수록 케이지 안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괜찮겠지? 우선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봄이의 행동을 봤을 때랑 영상을 봤을 때랑 딱 하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접촉주성이라고 해요. 어딘가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
케이지 아니면 케이지에서도 가장 뒤쪽. 근데 이런 접촉주성을 그러니까 어딘가 잡고 붙으려고 하는 행동은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스트레스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붙어버리는 거죠. 보미가 이렇게 구석으로 몸을 숨겼던 건 극도의 불안감이 원인이라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엄마와 이 언니, 우리 보호자님들의 행동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8,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렇게 사람한테 곁을 주지 않고 사람이 만지는 것을 불안해한다고 한다면 강아지도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강아지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견들이 거기서 폭탄 소리와 총알 소리 이런 것들의 트라우마를 갖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소리에도 극도의 불안을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오줌똥을 싸고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는 것을 보고 아, 강아지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구나라고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호자분들께 여쭤봤을 때 여기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보호소에 있을 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좀 다가오고 만지는 건 싫어해도 먼저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턱을 다치고 나서 수술과 그 치료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고 그 마음의 병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도 사람에 대해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손길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던 보미. 숨 쉬어. 얼굴 봐봐. 발버둥을 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배변 실수까지 하며 온몸으로 거부해 왔는데요. 한번 잡았어. 똥똥 냄새나. 냄새나. 아니야. 과거의 기억은 보미에게 생각보다 깊은 상처였나 봅니다. 이게 딱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병원에서 아이들 진료할 때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아, 너무 싫어요, 이렇게. 그렇죠.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너를 안 아프게 해주려고 계속 한 거지만 보미는 그게 너무 싫었으니까 아마 가뜩이나 소심한 아이가 턱 아파 죽겠는데 우리는 수술을 해준 거지만 하고 나면 더 아파요. 내가 이제 다시 또 진료를 받게 되는구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턱이 아팠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느껴지겠죠. 이럴 때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보미의 상처. 때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난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보미. 그런데 관찰 도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왕눈이가 움직이면 봄이 나가요. 왕눈이가 보쓰고 보미와 함께 지내는 소심이 삼총사 중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왕눈이. 이 녀석을 보미가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요. 자, 어디 볼까요? 종일 케이지 안에 있던 보미가 정말 왕눈이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게다가 공동구역까지 진출. 진짜 졸졸 쫓아다니는. 진짜 우기랬지. 우짜 착해. 심지어 왕눈이가 눈에 보이지 않자 직접 찾아다니기까지 하는 보미. 야, 이 둘 대체 어떤 관계죠? 왕눈이 드라이룸에 있거든요. 같이 가야겠다. 그쵸? 제발. 왕눈이한테 완전히 붙어 다니는 접촉주성을 왕눈이한테도 보이는. 원래 보통은 물체에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왕눈이가 왜 좋지? 덩치가 크니까. 자기한테 싫어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안 하죠. 다른 강아지들도 안 하는데. 아니요, 다른 강아지들은 그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미한테 싫은 행동일 수 있어요.
모든 불안이 많은 동물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 갑자기 움직이는 거, 지금 이 상황을 깨버리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왕눈이는 행동도 느리고 먼저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미한테는 더 매력적이고 내가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왕눈이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왕눈이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건 거죠. 우리 보호자님 분들이 잘 해주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도 진짜 어쩌다 한번 시켜주신 거고, 발톱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최대한 먼저 다가가는 것도 잘 안 했고.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는 아까처럼 오히려 뭔가 좋은 경험을 할 기회도 제가 봐서는 2번. 아침, 저녁. 그쵸. 뭔가 이렇게 계속 보미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던 게 우리 분명히 사람의 잘못이었으니까 멀쩡한 아이가 보호소로 갔겠죠. 우리가 좀 제대로 보미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2분을 보니까 너무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미를 위한 솔루션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동안은 다른 강아지들도 여기 막 들어오고 간식 줄 때도 온전히 사람과 보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 떨어지면 주워 먹고 멀리서 하나 받아 먹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장 선행돼야 할 것, 새로운 관계 쌓기. 먼저 불안해하는 보미를 위해 왕눈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곁에 함께 두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의 포인트는 강아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최대한 조용히 앉아서 나는 너한테 뭘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시간을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10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미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너가 혼자 좀 스스로 나와서 밖에서도 먹고 이런 걸 만들어줄 거야. 자기 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없이 간식만 슬쩍 놓는 보호자. 그러자 녀석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는 별말 안 하고 조금씩 헨젤과 그레텔처럼. 자, 이번엔 옆에 있던 왕눈이가 관심을 보입니다. 사이좋게 간식을 하나씩 나눠 먹는 건가요? 그런데 이때 왕눈이를 따라 더욱 용기를 내는 보미. 좀 더 멀리 있는 간식까지 먹습니다. 이야, 이거 왕눈이 효과네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강아지도 없고 조용하니까 점점 움직이는 게 좀 빨라지죠. 간식에 홀린 듯한 두 녀석이 사람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엔 과감히 손을 내미는 설채연 전문가. 하지만 뒷걸음질 치는 보미.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그렇다면 왕눈이에게 패스. 왕눈이가 먹는 걸 봤어. 왕눈이가 내 손에 있는 걸 먹는 걸 봤어. 자, 다시 시도해봅니다. 긴장된 순간. 그렇죠, 예스! 만졌다 하면 몸소리만 쳤던 녀석이 스스로 나와서 터치하다니 unbelievable. 오늘 첫날인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다가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일 믿는 왕눈이만 있고, 우리 앉아있고, 말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로 이 1단계는 꼭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극은 최소화. 녀석이 스스로 다가오게끔 하루 10분 꾸준히 해주세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평소 때도 조금 더 뭔가 우리와 보미가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사료를 그냥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미랑 왕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평소 때 우리가 하루에 먹을 양만큼을 정해서 넣어가지고 그냥 요 강아지들 안 닿는 곳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기 지나가시게 되면 그때 일정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보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봄이는 더 뒤로 방금 갔죠. 2, 3주 지났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가까이 가서 사료를 집었을 때 앞으로 나오는 거죠. 네. 1단계는 지나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1단계는 사료를 케이지 안에 직접 투척. 이때도 역시 시크하게 조용히 툭. 아셨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할 거예요. 지금 좀 빠르지만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말 안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잠깐 서 있을 거예요. 보면 좀 전엔 시크하게 지나가면서 사료를 툭 던져줬다면 이번엔 케이지 앞에서 2, 3초 서 있다가 사료를 주고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신뢰감을 쌓는 거죠. 자, 배운 대로 잘하실 수 있죠? 직접 도전해봅니다. 잠시 긴장한 듯 올려다보는 봄이. 이때도 무심히 슬쩍 사료만 던져주면 끝. 손이 크세요? 아유, 이 잘 먹는 걸 보니 봄이도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우리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몸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는지예요. 아까 막 짖을 때는 아니면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할 때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바짝 서서 살짝 흔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표정도 네. 아까보다 훨씬 좋고, 그죠? 약간 웃는 표정 같죠, 지금? 네. 불안과 긴장 속에서 늘 두려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봄이. 그랬던 녀석이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확 달라졌죠? 자, 이 기세를 몰아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봄이 안녕. 뭐야, 선생님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래요? 적응 안 되게. 인사를 좀 할 거예요. 강아지들이 왜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할까요? 맞아요. 강아지들은 높은 음은 부르는 소리가 되고요. 낮은 음은 저리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울링은 부르는 소리죠. 네. 근데 낮은 음은 저리 가라는 소리죠. 준비되셨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그런데 저는 또 달라진 면을 하나 더 봤는데 방금 우리 보호자님이 하고 나서 봄이의 달라진 점이 하나 더 보였어요. 아니요. 사람이 가기 전에 먹기 시작해요. 오, 기다. 아까 전까지 보면은 저는 계속 봤는데 냄새만 맡고 주고 사람이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야지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딱 주시니까 주고 가시기 전에 먹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녕. 외부 자극에도 놀라지 않고 사료에 집중하는 모습 굿이에요. 안전함을 느끼는. 네, 이제 조금씩 이게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별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교육. 열심히 연습한다면 봄이도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건데요. 첫 번째가 조용한 시간. 이걸 갖고,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수시로. 이게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 솔루션. 아니, 그런데 거기는 왜? 알겠지? 그렇죠. 제가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우선은 하나 그냥 줘보시고요. 왼손 손가락으로. 그렇죠. 그러고 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조금 무서워해도 괜찮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주세요. 터치 후 간식 주기를 반복하는 그렇죠. 보호자. 또 주세요. 조금은 과감한 시도지만 봄이도 잘 견뎌내는 것 같죠? 만질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첫날인데도 조금씩 참아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 참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딴 때는 공짜로 주는 간식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이걸 하고 간식을 준다거나 우리 조용한 시간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랑 있을 때만 뭔가 사람과 관계돼 있을 때만 우리 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나중엔 이걸 좋아할 수 있어요. 이야, 이 목소리도 정도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너무 맛있지? 아이고 이쁜 우리 봄이.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 잊지 마세요.
우리 이거 진짜 차근차근히 하면, 오늘 배운 것들 차근차근히 하면 목욕은 좀 나중의 일이에요. 우선은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사람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만 덜 무서워하면 돼요. 이 방법이 그러면 봄이와 흡사한 뭐 네. 똑같진 않더라도 네. 유사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수 네. 있는 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딱 프로토콜화돼서 쓸 수 있어요. 네. 여기도 몇 아이가 더 있거든요. 네. 봄이 움직이기도 해요. 지금. 네네.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네,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 웃는 표정인데. 봄이의 변화에 싱글벙글 웃음이 떠날 줄 모르네요. 아이, 착해. 자. 그래, 알았어. 아직은 내가 너무 갔다. 제가 계속 정말로 방송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로 도와드릴 거니까. 진짜요? 네, 진짜 그럴 거예요.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꼭 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감사해요. 네, 저 진짜로. 이야, 우리 설쌤 멋진데요. 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유, 그간 힘드셨죠. 압니다. 아, 사실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뭐 핑계지만 애기 낳고 자주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저 친구한테 여기 다 맡겨놓고 쟤만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여기서 고쳐지지 않으면 저 만약에 그러면 봄이 45도잖아요. 그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좋은데 눈물 나네. 정말. 제가 진짜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와서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 한번 화이팅. 완전. 하이파이브. 완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럼요. 네. 어떻게? 고생했어. 봄이도. 엄마 너 어떻게 너 막눈이도. 너무 좋은데 입양 가면 어떡하니? 너무 어떡하니? 좋은데 입양 가면 경사죠. 꼭 그러길 바래요.